안녕하세요. 자, 표준어 사정 원칙 제1항부터 7항까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표준어 사정 원칙이 뭐냐? 한글 맞춤법 이어서 표준어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표준어 규정. 표준어 규정의 제1부를 차지하는 게 표준어 사정 원칙이고요. 그렇죠? 조사하여 바르게 고친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표준어 사정원칙 1부고요. 2부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표준 발음법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표준어 사정원칙 그리고 표준 발음법. 사정원칙, 발음법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일부 1항부터 7항까지를 살펴볼 텐데 자음과 관련된 7가지 조항들입니다. 특히 수, 암, 수컷, 암컷을 일컫는 접두사 붙었을 때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저 뒤쪽에 나오는데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항 갑니다. 총칙인데요. 1장 총칙 제1항 2항이 있습니다. 1항은 시대적인 지역적인 기준과 아울러서 사회적인 기준이 첫 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사회적인 기준인데 사회적으로 품위 있는 사람들의 말이다. 표준어는 품위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다. 사회적인 말, 반사회적인 말 말고 학문상의 지식상의 품위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 자, 사회적인 기준입니다. 교양, 이게 핵심어입니다. 교양. 그리고 현대 서울말 할 때 시대적 기준이 뭐겠어요? 시대는 과거도 아니고요. 그죠? 미래도 아니고요. 현대입니다. 현대라는 시대적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이고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어디? 서울에서 쓰는 말로 삼는다라고 표준어를 정하는 원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교양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기준이고요. 현대는 시대고요. 서울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제2항은 외래어는 이라고 시작했는데 외래어 그러면 떠올려야 될 게 같지 않은 외국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국어는 외국에서 쓰이는 그쪽 나라의 말을 뜻하는데 외래어는 라일라이 그러면서 라일라이 왔다 이거야. 어디서 왔어요? 외국에서 온 말이야. 외국에서 온 말인데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을 이제 우리가 외래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말에 편입된 말만은 얘는 좁은 개념으로서 외래어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외래어 표기 원칙,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이 이제 따로 나옵니다. 여기서는 그냥 그렇다라고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준어라고 하는 거 기준 세 가지가 있는데 얘를 외래어에다가 집어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서울에서만 쓰인다. 요거 조금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별도로 이제 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 3항 가겠습니다. 3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 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자, 2장으로 갔어요. 이제 1장은 총칙이었고요. 2장은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입니다. 발음 변화에 따라서 1절 자음과 관련된 것인데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있잖아요. 뭐라고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기역, 예사소리, 쌍기역, 된소리, 키읔, 거센소리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은 왼쪽 기역을 표준어로 삼고 니은을 버리는 거야. 취하고 버리고 취하고 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변한 것들은 이렇게 발음한다. 거센 소리로 발음한다. 그 형태를 가지고 있다. 표준어로 삼는다. 거센 소리로 표준어로 삼는다. 끄나 불이 아니고 풀이고요. 보통 일제 끄나 풀, 영화 밀정 있잖아요. 밀정 같은 존재를 뭐라 그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을 낮추어 이르는 말 끄나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끈나부랭이, 짤짤한 실 같은 거 있잖아요. 끈나부랑이를 끄나풀이라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불이라고 적지 않고 예사소리, 거센 소리인 피읍, 풀로 적어야 된다. 끄나풀, 앞잡이 되겠습니다. 나팔꽃, 나팔, 원래는 비읍인데
피읍, 나팔, 꽃 이렇게 적고요. 역은 이제 어느 쪽, 방향, 공간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통일합니다. 키읔 받침이고요. 기역이 아니라 거센 소리의 키읔 받침. 부옥도 마찬가지고요. 살쾡이는 뒤에 제가 설명해놨습니다만은 리을 기역 더하기 괭이의 결합형이고요. 괭이는 고양이의 줄임말입니다. 뭐라고요? 캣. 고양이의 줄임말 괭이에요. 그래서 삭괭이라고 표준 발음법상 발음해야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살쾡이라고 보통 발음하는 누가 삭괭이라고 합니까? 살쾡이라고 하죠. 이 고양이과의 짐승을 얘기하는 건데 살쾡이 키읔을 살려 적습니다. 한 칸, 두 칸 할 때 칸 있죠? 간이 아니고 칸을 쓴다. 근데 간으로 써야 하는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뒤에 설명 또 추가로 갑니다. 털어먹다, 먹다라는 말이 붙어 합성어가 되는 경우에는 털다 꼭 쓰게 돼 있다. 털어먹다. 재산 따위를 빼앗다 이런 뜻으로요. 자, 여기까지가 제3항의 기본적인 사례들인데 뒷장 넘겨보시면은 이제 문제화 시켜놓은 게 있어요. 쌤 강의의 특징은 이제 왼쪽이 맞니 오른쪽이 맞니 대체로 정답은 몰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눈치 딱 봐가지고 어느 방향이건 눈치를 챌 수 있는데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자, 칸하고 간 구분하는 거 있잖아. 이거 잘 봐야 돼. 공간을 구획한다, 나눈다는 얘기야. 공간을 나눈다, 한 칸, 두 칸 나눈다 그러면은 키읔에 칸 써야 되고요. 한자어로 굳어져 있거나 또는 장소를 가리킬 때는 오른쪽에 예사소리 간을 씁니다. 자, 위칸 왼쪽이 맞고요. 빈칸 왼쪽이 맞고요. 그 다음에 칸막이 구획하는 거잖아요. 나누는 거야. 구획이 뭐야? 나눈다. 한 칸 또 옆 칸 할 때 칸막이고요. 그다음 비어있는 간이 아니고 왼쪽입니다. 한 칸 벌리다 이렇게 뭘 원고지 사용할 때 한 칸을 띄운다라고 할 때 그 칸하고도 관련이 되겠죠. 이제 화장실을 가리키는 이제 예스러운 표현인데 뒷간 칸 아니고 간으로 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고 간으로 쓴 경우도 있다. 의미에 따라서 뒷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는 거고요. 한자어로 굳어졌으면서 동시에 뭡니까?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죠. 화장실, 토일렛. 마구간 그러면 말 키우는 공간, 간을 쓰고요. 방앗간 그러면은 떡 만들러 가는 곳이잖아요. 그쵸? 떡 만드는 공간, 방앗간이 아니라 간입니다. 외양간은 이제 뭐 염소나 뭐 양 따위, 염소나 뭐 소 따위를 기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소를 키우는 공간, 간이고요. 장소. 푸죽간도 역시 마찬가지. 소고기나 돼지고기 따위를 파는 공간, 가게, 간 씁니다. 헛간,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잡동사니들 모아놓는 그런 공간 되겠죠? 자, 근데 방 한 칸 할 때는 또 칸을 씁니다. 우리 원칙 적용한 대로요. 그 다음에 윗간이라고 써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온돌방에서 아궁이로부터 먼 부분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옛날에 쓰던 말로 치면 이제 아랫목 반대 윗목 있잖아요. 그 윗목하고 비슷한 말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말은 아랫목 되겠고요. 기와집 구조 안에서 또는 뭐 초가집 구조 안에서 아궁이에 장작을 잔뜩 떼가지고 불을 피워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이제 그 불길이 그쵸? 그 화도를 따라서 쭉 그 방을 덮이는 구조, 온돌 구조 안에서 아궁이 불을 떼는 곳에서 가까운 쪽 방 바닥 부분을 이제 아랫목, 따뜻하다 아랫목, 먼 쪽을 윗목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윗목이 다른 말 윗간 할 때는 간입니다. 그런 이제 특정한 위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기억하면 좋겠죠. 아래 목 반대 윗목 하듯이 그 특정 장소 공간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가 3칸이라고 하지 않고요. 초가 3간이라고 초가 3간 할 때는 또 간을 씁니다. 한자의 원음을 그대로 밝게 적습니다. 초가 집인데 3칸짜리야. 근데 왜 칸을 안 쓰냐? 원래 간으로 한자말로 썼거든요. 칸이라는 한자가 아니잖아요. 칸은 3간, 3칸짜리 그런 의미로 3간입니다. 칸 아닙니다. 그
그 다음에 초간이라고 또 표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풀 우거진 사이란 뜻으로 사이 간자입니다. 이 경우에는 간 원래의 그 한자 음대로 써야 됩니다. 풀 우거진 사이 초간은 초간.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초판 발행했다 초간본 이런 말 쓰잖아요. 초간본 처음에 간행한 본 초간할 때도 그 초간도 이렇게 쓰는 거고요. 자, 나팔바지, 나팔관은 우리 귀 속에 있는 특정 부위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의학 용어입니다. 나팔관. 나팔벌레는 벌레고요. 개나발 그러면은 이때는 또 발로 쓴다는 거. 지금 전부 왼쪽이 맞는 표기입니다. 특별히 제가 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왼쪽에 있는 게 전부 맞는 표기다. 기억해 두시고요. 오케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 그래서 개나발 그러면은 헛소리, 쓸데없는 소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개나발 그러면 헛소리, 허튼 소리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병나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로 알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좋지 않습니다. 병나발은 이거죠. 네, 이게 이제 병이다. 뭐 이슬이도 있고 잎새도 있고 한데 그런 녀석들을 이렇게 쥐고 병이죠. 바틀을 거꾸로 들고 나팔을 불듯이 뽐빠빠 나팔을 불듯이 나발을 분다. 그래서 나팔 아니고요. 병나발입니다. 개나발, 병나발 같은 개나발 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자, 동력 하면은 키읔 받침의 동력 왼쪽 기억하시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뭐 그리고 이제 키읔 받침 그러니까 거센 소리로 바뀐 것들은 거센 소리로 적는 것들에 해당하는 것이죠. 들력, 들판이 있는 쪽, 동쪽 이런 뜻이고 새벽녘 그러면 그럴 즈음, 새벽 즈음 그 시간대에 키읔 받침이고요. 동틀 무렵 띄어쓰기 해야 되는 거고요. 의존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삭 왼쪽이 맞습니다. 아까 살쾡이 할 때는 살로 써야 한다면서요. 합쳐질 때는 그런 거고 단독으로 쓰일 때는 살 말고 삭이라고 하는 고양이과의 짐승이 또 있거든요. 이것도 맞는 표기다라는 걸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떨다 털다 중에 털다가 기본 표준어로서 인정돼야 할 것 같지만은 떨다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이제 출제 요소가 되겠죠. 어떤 시험이든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잘 보셔야 돼. 저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거? 목적어를 보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목적어에다가 괄호해 볼게요. 먼지, 옷입니다. 자, 먼지는 떨다가 와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옷은 털다입니다. 목적어가 이렇게 옷이다. 그러면은 옷을 털다가 되는 거고요. 자, 옷에 먼지가 묻었는데 옷을 터는 거고요. 먼지는 떠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떨다라고 할 때 이거 암기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요렇게 기억하시는데 옷감은 터는 거고 먼지 따위는 떠는 건데 기억하는 방법 쌍디귿 중에 디귿 하나에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그리고 돼지꼬리를 붙여보시면은 떨다가 나오면은 쌍디귿에 디귿 중에 디귿을 떨어내는 것처럼 떨다구나 먼지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떨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지는 떨다가 와야 되고 옷은 털다가 와야 돼. 옷을 털다, 오케이? 옷을 벗어서 털다예요. 자, 재떨이 했는데 자 목적어에 재를 떨다, 먼지를 떨다잖아. 그러니까 옷감 자체가 아니고 거기에 묻은 이물질 따위 작은 입자를 가진 녀석이 목적으로 오면 떨다야. 쌍디귿 중에 디귿 하나 튕겨내는 느낌으로 떨다, 먼지 떨다, 재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재산을 어떤 불법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탈탈 털어먹다라는 말 쓰잖아요. 사기꾼한테 이제 걸리면 특히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랑이 약하기 때문에 의도를 갖고 우연을 가장하여 운명인 것처럼 저에게 살금살금 다가오는 뭐 슬기의 외모를 갖춘 뭐 이런 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이제 전 재산을 다 털어 먹히게 되겠죠.
털어먹다입니다. 이때 먹다가 붙은 합성어의 경우는 털다를 꼭 써야 됩니다. 떨어먹다 없어요. 털어먹다입니다. 먹다가 뒤에 오면 무조건 털어먹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4항이고요. 7항까지 해서 4항 왔습니다. 벌써 절반 넘었어요. 다음 단어들은 이제 거꾸로입니다. 아까는 거센소리 아닌 예사소리나 된소리가 거센소리로 발음 날 때 거센소리를 표준어로 인정이었는데 이제 거꾸로입니다. 거센소리로 나지 않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을 카리가 아니라 갈이가 되는 거고요. 가을갈이 이제 내년 봄 위에서 가을에 미리 논밭을 일구 놓는 걸 말하는 거죠. 자, 뭔가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을 때 그 녀석을 대신 가리키는 말로 거시기라는 말을 보통 안 쓰죠. 거시기. 분침이라고 하지 누가 푼침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쵸? 분침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나눌 분자를 쓰는 건데 왼쪽에 있는 녀석을 표준어로 삼는다. 문제 한번 내볼게요. 네, 푼이라고 적으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푼, no, 분침, 3분, 4분한테 분, 시간. 근데 이 푼이라고 하는 게 비율의 의미의 푼으로 쓰이면은 푼으로 적습니다. 원래 이제 이 나눌 푼자가 어원인데 이걸 비율로 쓸 때는 푼이라고 써야 합니다. 비율일 때는. 그러니까 보통 투수 와인드업 해가지고 던졌을 때 방어율 혹은 타석에선 타자가 방망이를 휘둘렀을 때 출루율 뭐 이런 거 있잖아. 출루율이나 방어율은 비율입니다. 그쵸? 비율이기 때문에 퍼센티지 등으로 나타날 텐데 그거를 이제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단위로 나타낼 때 자, 저 투수의 방어율은 3할 뭐 5푼 6리입니다. 저 타자의 출루율은 3할 5푼 6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35.6%의 승률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10게임 중에 3게임에서 4게임 정도는 승리 투수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투수 입장에서. 타석에 10번 섰을 때 서너 번 정도는 안타든 홈런이든 치고 나간다. 살아나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100분의 1을 나타내는 푼 기억하시고요. 자, 왼쪽 틀린 거고 오른쪽 틀린 거고 왼쪽이 맞는 거야. 땡전 한 푼 없다라고 할 때 돈을 세는 단위로 쓴다 그러면은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푼이에요. 한 푼 줍시오라고 할 때 그 푼이에요. 오케이? 자, 계속해서 이제 2장 여전히 1절 자음에 관련된 거고요. 이제 5항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어원에서 떨어진 형태, 그러니까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 그래서 그게 굳어져 가지고 이제 다들 그렇게 쓰고 있어. 그럼 굳이 원칙을 적용할 이유가 있겠느냐? 일상생활과 괴리된 형태로 불일치한 형태로 그렇게 쓸 필요가 있겠냐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쫑꺼 한꺼 쫑꺼의 강남이라는 곳에서 들여온 콩이거든요. 원산지가 어디야? 쫑꺼 강남. 근데 원래 미음 받침이 돼야겠죠. 그러나 거기서 남역 남자가 어원인데 강남이라고 써야 되는데 우리 뭐 연예인 강남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응을 쓴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하니까 다들 그렇게 발음하니까 오케이 인정 이렇게 된 거예요. 고삿 하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티읕으로 썼었는데 시옷으로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얘가 표준어지만 얘는 그러면은 표준어가 아니냐. 근데 의미에 따라서 얘도 맞고 쟤도 맞고의 경우가 있어서 얘는 뒤에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글세. 이제 보통 월세에 비슷한 말로 사글세를 쓰는 왼쪽이 맞아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뭐 요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삭자 있잖아요. 삭자. 그다음에 월자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쓰는 건데 사골세인데 삭월세야 원래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따질 필요 있겠느냐? 사람들이 다 사골세라고 하는데 그런 거예요. 울력성당 처음 듣죠? 뭐 어디 종이 울려야 될 것 같고 전혀 그런 뜻 아니고요. 뒷장에서 설명할게요. 울력성당 먼저 갑니다. 때를 지어서 우르고 협박한 일이다. 울력성당은 협박이다. 그런 의미다. 라는 거. 그래서 이제 앞쪽에 보면은 이제 위력성당이라고 한자말, 그럴싸한 한자말 위력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고삿 시옷 받침이 있고 티읕 받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추가 설명 필요하다고 한 거예요. 시옷 받침으로 쓰는 것은 이런 의미일 때고요. 티읕 받침을 쓰는 경우 또한 이런 의미일 때 표준어로 인정하는 겁니다. 무조건 얘만 맞고 쟤 틀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건축 용어로서 고삿이 있고 그 다음에 길, 골목 사이 그런 의미의 고삿, 티읕 받침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 잘 보세요. 그래서 겉고삿, 속고삿 할 때는 이 이형이라는 건축 구조물상의 어떤 특정 부위를 나타내는 말인 이형을 얹기 전에 속, 그 다음에 얹고 나서 겉 이런 의미로 초가 지붕 만들 때 안과 밖에 그런 의미로 쓰이게 되면 시옷 받침의 고삿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 골목 혹은 골목 사이가 되기 때문에 티읕 받침의 마을 고삿 티읕 받침이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월세 글쎄 사글세 아까 사글세하고 그 삭월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글세 왼쪽이 맞으니까 그러면 단독으로 썼을 때 월세 아니고 글세라고 글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왼쪽이 맞아요. 자 여기까지 5항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5항의 다만조항으로 넘어가는데 5항의 다만조항 자 왼쪽 보시면은 다만 어원적으로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가 아직 쓰이고 있다. 그러면 그 원형 쓰는 거죠. 남아있는데 굳이 또 그걸 버릴 필요가 있겠냐 이건데 자 가리가 아니라 갈비다. 우리 좋아하는 갈비 있잖아요. 간모하고 갈모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 고삿 경우와 마찬가지로 둘 다 의미에 따라서 맞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나 맞고 너 맞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뒷장 설명 들으시고요. 굴을 넣은 젖 원형을 밝혀 적어야겠죠. 굴 맛있는 굴 있죠. 말곁 뒤에 뜻풀이 나옵니다. 말을 보탠다 보태는 말 이런 뜻인데 왼쪽에 티읕이 맞고요. 곁에서 보태는 말이니까요. 옆에서 사이드 곁에 티읕이고요. 물수란 할 때 이 물 숫자 쓰고 그 다음에 알란자를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알란자 물 숫자에 알란자야. 그래서 물수란 이제 먹는 겁니다. 뭐 계란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만든 음식인데 그대로 이제 랄 대신에 란, 알 란자 쓴다. 니은 받습니다. 그리고 밀다, 뜨리다 붙이면 밀뜨리다, 밑뜨리다 아니고 왼쪽 맞고요. 적이 그러면은 뭐 꽤라는 뜻이거든요. 꽤 많이, 꽤 크게, 꽤 강하게 이런 뜻이야. 적이라는 얘기는 꽤 많이, 꽤 크게, 꽤 강하게. 이 적다 기본형에서 온 말인데 정반대의 뜻으로 쓰이죠. 그러나 원래 출발점이 적다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반대의 뜻으로 의미가 변했다 할지라도 형태상 원형이 이러하기 때문에 기억 받침을 살려 적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적이라고도 썼는데 얘 꺼져 이렇게 되는 거죠. 휴지 수지 그랬는데 뭐 휴지 쉴 유자 들어가는 거고요. 한자 말을 살려서 적습니다. 뒷장 추가 설명 갈게요. 자, 문제를 통해서 풀어볼 건데 아까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으로서의 갈비는 원형이 분명하게 갈비니까 왼쪽, 갈비찜도 역시 왼쪽, 갈비대, 가리대, 당연히 갈비대가 되겠죠. 여기 자 그리고 간모는 사기 만드는 그랬는데 이 사전적 뜻풀이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릇이 생략됐다라고 보시면은 깨지기 쉬운 사기 그릇 있잖아요. 그 사기 그릇을 만드는 물레 발판 막 굴려가지고 뱅뱅뱅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물레 밑에 고리를 간모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로 쓰였을 때는 시옷 받침에 간모를 써야 하지만 그러나 리을 받침에 갈모를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둘 다 경우에 따라 맞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갓 위에 쓰는 유지로 만든 우비라고 했는데 모자 달린 비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갈자를 쓴다. 리을 받침이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던 거 적이 그러면 정반대로 적게가 아니라 많게 크게 강하게 많게 크게 강하게 그런 의미로 꽤 어지간한 정도 이런 의미로 쓰인다. 그때는 이거 쓰면 안 되고 이렇게만 가능하다. 많이 놀랐다는 거야? 조금 놀랐다는 거야? 많이 놀랐다는 얘기예요. 적이 놀라다.
자, 아버지가 말할 때마다 어머니도 말 곁을 달았다. 왼쪽, 오른쪽, 왼쪽이 맞겠죠. 왜냐면 곁에서 보태는 말, 참견하는 말, 옆에서 참견하는 말이니까 말 곁이라고 써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수란 아까 이제 한자로 써드렸잖아요. 그래서 왼쪽이 맞고요. 달걀을 깨뜨려 그대로 끓는 물에 넣어서 반쯤 이거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렇죠? 계란찜 정도 뭐 비슷한 거 같죠, 그렇죠? 계란찜 같은 거예요, 계란찜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6항 갑니다. 6항. 6항은 다음 단어들은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그랬는데 의미 상관없어. 뭐 이런 의미에서는 맞다고 해줄게. 그런 거 없고 그냥 꺼져. 리을 시옷 겹받침의 돌은 사라진 겁니다. 돌잔치. 자, 왼쪽으로만 써야 돼요. 그리고 조국 해방, 조국 광복, 우리 민족의 해방이 올해로 2025년이니까 80돌을 맞죠. 민족 해방 80돌, 광복 80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요 정도 요렇게 이제 오른쪽은 다 버린다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죠, 사실. 헷갈리지도 않고. 빌다라는 말, 그러니까 돈을 빌리다라는 말 할 때 빌다에다가 뭐 피동형 뭐 리를 썼다 뭐 이런 거 없고요. 그냥 빌리다가 원래 우리가 잘못 쓰고 있던 빌다의 뜻이에요. 여기 이 자체가 돈을 꾸다라는 뜻이거든요. 뭐 피동 아니에요. 그냥 돈을 꾸다라는 뜻이야. 이게 빌다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돈을 빌리다이지 돈을 빌다라고 쓰면은 빌빌거리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 설명을 추가합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돌은 몇 년 되었느냐, 몇 주기냐라고 하는 것과 함께 뭐 생일을 나타내는 돌잔치 할 때 돌이 될 수도 있고요. 자, 빌려오다. 돈을 목적어가 나와서 돈을, 뭐 물건을 빌려오다. 왼쪽으로 써야 되고요. 용서를 이라고 목적어가 나오면은 빌다라고 쓰는 겁니다. 용서를 빌리다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없겠죠. 왼쪽이 맞고 왼쪽이 맞습니다. 자, 다만조항으로 가는데요. 다만조항. 둘째는 10단위 이상.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몇 단위? 10단위 이상. 그러니까 1의 자리에서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요. 근데 10단위 이상 가게 될 때는 서수사에 쓰일 때 두째로 한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했더니 이제 12번째, 12개째 의미 숫자 12니까 뭐야? 10단위 이상이잖아요. 그쵸? 10단위잖아. 그래서 12개째 의미로 쓰이는 12째 할 때는 두째로 한다 그랬어요. 이 왼쪽에 나온 대로. 그래서 이건 우리 패턴상 12째, 22째 이렇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맞다. 원래는 이제 패턴상 왼쪽이 맞아야 되는데 뛸리고 패턴을 뒤집습니다. 오른쪽이 맞고 오른쪽이 맞아요. 10단위 이상이 돼버리면은 리을 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얘는 다시 첫 번째나 두 번째 쯤이라는 의미가 되면은 한두째라고 또 씁니다. 한둘째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오, 선생님 10단위 이상에서만 리을을 탈락시킨 상태에서 쓴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예외라고요. 첫 번째나 두 번째쯤,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닌 이르 자리지만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닌 그 언저리쯤, 그러면 또 리을을 쓰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헷갈리죠? 7항 갑니다. 7항은 오늘 이 수업 시간에 이제 클라이맥스, 대단원의 미를 장식할 항이 되겠습니다. 제 7항은 시험에 엄청 잘 나오고요. 나올 때마다 헷갈리거든요. 다 함께 이제 외쳐보겠습니다. 쥐는 쥐인데 양념쥐. 바삭하게 튀겨서 양념 입혀서 무슨 쥐? 양념쥐. 쥐, 양념쥐. 쥐, 양념쥐. 양념쥐. 일단 기억해 두세요. 이따 써먹을 거예요. 자, 수컷을 이루는 접두사 수로 통일한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로 통일한다는 얘기는 숫 꺼져 이런 얘기예요. 근데 숫을 허용하는 예외가 있겠냐 없겠냐 당연히 나옵니다. 그래서
쥐를 잔뜩 생각해 놓으세요. 양념쥐. 자, 숫공 안 되고 숫공이고요. 자, 순나사 안 되고 수나사, 순놈, 숫사돈, 숫소, 수은행나무 뭐 이런 식으로 왼쪽에 있는 것들이 다 맞는 표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숙공 기억하세요. 숙공. 숙공이야. 왼쪽이야. 그 다음에 다만 1 조항으로 건너갑니다. 다음 단어에서는 접두사 다음에서 나는 거센 소리를 인정한다라고 했는데, 자, 다시 해볼게요. 거센 소리를 인정한다는 얘기는 시읒 발음이 덧나는 것을 인정한다. 다시 말하면은 시읒 발음이 더해지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예사 소리 바다 쪽에 에다가 시읒이 만나게 되면, 자, 이 가운데서 이제 시옷 빼고요. 자, 더하기 시읒을 결합시키면 거센 소리 쿵퉁충쿵이 나오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거센 소리를 인정한다 인 거거든요. 그래서 강아지의 강 기억이 아니고 강아지의 강 키우기 되는 거죠. 이렇게 시읒이 더해진 것으로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축약의 키읔이 되는 거죠. 이제 수강아지, 수개, 수컷, 수키와 수탉, 수탉나기, 수톨적이, 예. 그 다음에 수퇴지, 수평아리까지 이렇게. 근데 이제 보니까 암이 결합되는 경우에도 준한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써볼까요? 암강아지, 그쵸? 귀여운 내 암강아지. 그 다음에 암캐, 암컷. 그 다음에 암키와 암탉.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암탉나귀 이상하지만 뭐지? 후루. 자, 암톨적이. 그 다음에 암퇴지. 그 다음에 암평아리 이상하죠? 우리 발음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 습관이 이상한 거예요. 이런 거 다 해당한다 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수로 통일이야. 대신에 시읒이 결합되어서 거센 소리로 발음되는 건 거센 소리를 인정한다. 수가 붙든 암이 붙든 마찬가지다. 근데 예외가 있어.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그럼 얘도 뭐 강아지나 고양이나 기역으로 시작하는 동물들인데 왜 차별하냐? 예외예요. 기억하세요. 발음이 암 고양이로 나고 발음이 수 고양이로 나기 때문에 왼쪽으로 표기하는 겁니다. 시읒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고양이 틀린 거고요. 수고양이 틀리죠. 근데 우리 익숙한 평상시 발음으로는 매우 내추럴한데 언내추럴이다. 그래서 암고양이, 수고양이 더 이상하지만 이게 맞다. 인정하세요. 왜 그러냐고요? 발음을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요. 그렇게 발음 안 된다고요? 우리 혀가 쓰레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다만 1호입니다. 다음 단어의 접두사는 스스로 한다. 이게 마무리, 피나레를 장식합니다. 양념쥐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쥐 양념쥐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마우스는 쥐는 쥐인데 맛 좋은 양념을 그쵸 뿌려놓은 소스 잔뜩 쥐거든요. 그래서 양념쥐 끝입니다. 숫이라는 접두사를 붙이는 건 딱 3개. 순양, 순념소, 숫쥐. 그래서 발음을 순양이라고 하고 순념소라고 하고 숫쥐라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설명이 돼 있다. 이렇게 발음하기 때문에 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인 거예요.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마치 사이시옷에서 니은 그쵸 이렇게 반모음 이 앞에서 니은이 덧나고 다시 반모음 이 앞에서 니은 덧나고 니은 덧났죠. 니은 덧나고 니은 덧나고 그쵸? 여기는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그쵸 바뀌는 거. 요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참고했을 때 사이시옷이 얼핏 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옷을 받쳐 적는다. 이런 설명 개소리. 오늘 배운 걸로 하면은 개나발. 그쵸? 쓸데없는 소리.
그냥 양념쥐. 맛 좋은 양념쥐. 여기 양념쥐 추가요. 이렇게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첫 수업이었는데요. 표준어 사정원칙 1부인 거고요. 이제 2부는 한참 뒤에 이제 표준 발음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표준어 규정의 1부 중 다시 1부를 7항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쥐, 양념쥐.